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연이은 소비지표 부진, 오늘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또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테슬라를 비롯한 빅테크주들의 어떤 발목 잡기 이런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미국보다는 선전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연속 매도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미증시보다 계속 선전한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좀 개선되는지 여부 봐야 될 거고 특히 대형주들이 연속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날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역시 외국인들 매매가 풀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오늘 하락했는데 1월 2주차인가? 그때 이후에는 화요일은 다 올랐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졌죠.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주로 대형 기술주들이 지수 발목을 잡았다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보면 오늘 하락한 업종이 그렇게 또 많았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11개 업종 중에서 5개 오르고 6개 빠졌거든요. 근데 대형주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 주로 빠지고, 그 외에 뭐, 필수 소비재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또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업종별로 또 지수 자체는 빠지는 그런 이유로 작동했던 건 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들이 소비 위축을 가리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투자들을 좀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이슈가 됐고, 실제로 베어드에서는 미국 경제를 지탱했던 게 소비인데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부각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메가세븐을 비롯한 빅테크주들이 부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면 트럼프가 개입할 것 같다. 근데 저 개입이다라는 의미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 살짝 물러서거나 아니면은 지금 그 감세안 그리고 저 규제 완화 이런 것들 아직 카드를 쓰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장을 좀 지탱하려고 할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뭐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어서,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이후에는 개입은 할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빅테크 종목군들이 부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빅테크 주들의 둔화는 미 증시가 단기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다 이런 주장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어제 5천억 달러 투자 발표하고 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좀 분분했는데, 현재까지는 관세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저 투자로 인해서 중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으로 들여오는 제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있어서 현재까지로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금리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지표가 불안하게 나오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많이 빠졌는데, 토마스 바킨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목표, 그러니까 2%가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현재 금리를 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소비에 대한 걱정,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빅테크에 대한 어떤 경계감, 조심스러움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을 누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결정적으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너무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 밑으로 떨어지고 기대 지수 같은 경우는 80 이하까지 내려왔거든요. 결국에는 뭐 최근에 계속 일관되게 보여드리는 건데 지지 정당별 이제 편차가 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중도층하고 야당 지지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가 관세를 자꾸 꺼내들고 있고, 또 최근에 소비 심리에서는 또 계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달걀 가격이.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 뭐 쉽게 안 잡힐 것 같아.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표를 계속 부진하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꺾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둔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도 하향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시장의 발목을 잡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형주들 오늘 뭐 애플이 거의 강보합이었다가 이제 약보합으로 막판에 바뀌었고, 아마존이 약보합이었다가 이제 강보합으로 막판에 바뀌었는데, 어쨌든 빅테크주들이 계속 부진하잖아요.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투자가 관세에 대한 대응 전략이기 때문에 관세 내느니 저렇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제 일단 평가는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테슬라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8% 넘게 이제 급락을 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어떤 판매 추이가 크게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심리가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대요. 그 머스크가 독일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막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 또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머스크가 너무 남의 나라 와가지고 뭐 정치에 개입하는 것 같은 거 별로 되게 꼴보기 싫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 상품에 대한 거부감으로 좀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나라 또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꺾이거나 이 정도는 아닌데 테슬라가 유난히 좀 약하게 나오는 건 저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오늘 주가는 좀 약했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 임대 취소 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실적 발표 앞두고서 아직까지는 낙관론이 더 많긴 하거든요. 증권사 분석상으로는. 그런데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주가가 나올지는 모르겠다. 이런 어떤 불확실성, 여기에 대한 긴장감이 엔비디아 주가가 좀 떨어지게끔 유발을 했고, 그다음에 금융주들도 보통 시장이 괜찮을 때는 올라가고, 또 나쁠 때도 방어주로서 올라가고, 이런 패턴을 보였었는데,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이 되다 보니까 경기 둔화되면 대출 자금 회수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대출 자체도 덜 나가고, 투자하는 것도 성과도 좀 약해지고 이런 걱정이 좀 있죠. 그래서 금융주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헬스케어나 부동산주 이런 것들은 올라갔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죠. 금리 낮아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 주들은 또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건 변동성 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포 지수라고도 하고 이제 빅스입니다만 이 지표를 제가 갑자기 이야기하는 건 이 지표는 우리나라로 치면 ADR 같은 역할을 하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0 정도 되면 상단, 그 근처가 되면은 어떤 악재가 상단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 12 정도로 내려가게 되면 호재의 어떤 반영의 최대치,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통 12에서부터 20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이론적으로는 30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보니까 한 20 정도가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20 정도 근처로 가게 되면 이 근처에서는 어떤 악재성 재료들보다는 조금 악재성 재료에 좀 과도하게 반영됐다 이렇게 되면서 미증시가 반등하는 그런 시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뚫고 치솟는 때가 가끔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그 경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 걱정을 크게 이제 하게 만드는 그런 이벤트들이 막 터질 때, 예, 그럴 때 이걸 뚫고 확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20 정도 되면 여기서 어떤 악재에 대한 반영은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점이 21.48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데이터상 미증시가 좀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향후에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우리나라 관세에 대한 어떤 대응은 이렇게 하면서 기사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로이터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정책인 어떤 변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현재로는 스스로 관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 수출 비중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낮아지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일본이라든가 인도에서는 지도자들, 대통령 또는 총리가 트럼프 만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기업들, 뭐 현대차 그룹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회사가 자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관세 자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현재로는 막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유예한다든가 4월 이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좀 벌었는데 일단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미국과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을 최대한 늦춰야 된다. 막 그래서 좀 어정쩡하게 우리나라 지금 뭐 정부에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좀 협상 늦추자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현실적인 어떤 방법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된 어떤 관세 이 부분이 언급된 기사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대형주들의 추세를 제가 동시에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시가총액 빅4가 같은 날 다 오른 적이 없어요. 예, 같은 날 시가총액 빅4가 일제히 다 올라갔던 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중순 이후에는. 예,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가 빠지면서 그 2차 전지가 올라가는 이런 어떤 시소가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까지 빠지니까 또 바이오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대형주 내에서도 시소 관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충분하게 있으면 또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대형주들이 그냥 골고루 다 올라가는 날이 하루 정도는 있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좀 약하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보면 최근에 그 4일 연속해서 코스피를 매도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삼성전자는 지금 4일 중에 3일은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완전히 이탈한다, 또 한국 증시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으로 본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워낙 외부 환경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뭐 하락장을 의미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변동성 정도를 뭐 7일 연속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매도 물량, 그 다음에 일정이 워낙 사납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외국인들 봐서는 그 위에 올라갈지도 모를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은 현재까지로는 유지는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에 보면 하루 빼놓고는 양봉이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기간 동안에 수급이 아주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하는 날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몇몇 대형주들, 뭐 제약 관련된 대형주라든가 2차전지 대형주들이 지수를 잘 지탱해주고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하락하다가도 몇몇 대형주들이 끌어올리면서 지수는 유지시켜주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근데 다만 지금 차트로 보시다시피 최근에 캔들의 몸통 하단은 되게 일치하는데 5일선은 어제 깨버리고 그 아래에서 종가가 만들어지고 오히려 저항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여기서 흘러내리면 잘못하면 750 정도까지 열어두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양봉이 반복적으로 나와줘야 투자자들이 이 코스닥 진짜 쉽게 안 밀리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움직임이 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양봉을 유지하는지 이 부분도 잘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달러도 하락하고 국채도 하락하고, 그러니까 조합으로는 나쁜 조합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국채금리 하락하고 달러가 올라가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건데, 달러 인덱스가 빠졌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달러 말고 좀 차라리 다른 거 투자해 볼까, 이런 식으로 또 나온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증시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미증시보다 어쨌든 우리가 좀 선전하고 있는데, 이런 조합에서 외국인들이 오후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특히 반도체 2차전지 대형 제약주들,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동반해서 빠지지도 않아요. 하나는 어쨌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장이 좀 힘이 붙으려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형 업종 중에 2개 정도가 플러스로 나오는, 또는 이제 오후장에 양봉으로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동반해서 만약에 다 빠지는 흐름이 나오면 이게 시장이 뭔가 단기적으로 좀 되게 안 좋은 신호가 떴구나,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의 어떤 동향 좀 잘 봐야 될 거고,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잖아요. 4일 연속 매도. 그런데 시장에서는 올해 아직까지는 매도가 크진 않아, 이렇게 이제 해석은 하고는 있지만, 매도가 이어지게 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매도가 확대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부담이 생기게 되고,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면 장중에 매도가 또 매도를 부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 규모의 어떤 축소,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돼야지 시장에 조금 안도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도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신경 쓰이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1,400원대의 환율을 3개월 동안 유지한 적은 없었거든요. 한 달 또는 2달 정도, 길어봐야 2달이면 그 1,400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3개월째 1,400원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1,400원 환율은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환율인데, 여기서 이제 떨어져 준다라는, 고점이다라는 신호를 명백하게 줘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꾸로 올라가는 추세가 되면 외국인들 매도가 새롭게 가동이 되면서 좀 환율 1,500원, 그러면은 생각보다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좀 세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조금씩 흘러내리면서 1,400원 아래를 3월에는 보여준다, 이런 어떤 믿음이 생겨줘야지 수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동향도 좀 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 방송은 갑자기 돌발적인 어떤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평소보다 늦게 올라오는 날이 덜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고 계시려면 구독하기, 알림 설정, 뭐 이런 것들 꼭 해주셔야 되니까 좀 많이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